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시장은 오늘 2500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네요. 갭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약 2501 시작을 해서 지금 종가는 1479로 마감됐습니다. 2500선을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을 좀 메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2400과 2500을 이제 박스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2546 요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줄어들었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확인 사살을 한 것 같고, 12월에 FOMC나 향후 금리 상승 전망은 0.5% 정도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0.25% 올렸으니까요. 미국 국채금리하고 이제 금리 차가 좀 꽤 이제 나는 그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경제 여건상 미국과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라든지 한전채가 풀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금융당국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도처의 지뢰가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잘못 지뢰가 터져서 지뢰밭이 퍼져나간다면, 폭탄이 퍼져나간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지금 완벽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업종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런 코어로 이번에 건설주들이 좀 움직인 이유는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친 것 같고, 또 반대로 그 와중에서도 좀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는 이런 기술주나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아이들의 움직임은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총 큰 종목들 지금 업종별로 아니 그룹사별로 시가총액 순위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이런 업종별 대표 주식들의 움직임이 어떤 뭔가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아이들이 반등 나오고 또 조정받고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 1.5%, 미국 증시가 다우산업지수가 34,500, 나스닥이 11,468인 건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수는 여전히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다우산업지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랑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보시면 다우산업지수는 6.39%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우리 지수랑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르헨티나 지수, 브라질 지수 계속 보내드렸는데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의 가격도 상승한다라고 저도 배웠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어떤 각국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과 그다음에 지수 상황이 다 다르다는 점, 이게 최근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움직였다면 미국 움직이고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별국 장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도 개별주 장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핀셋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투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KTNG는 거의 10만원에 육박을 했다가 지금 빠졌네요. 아직도 약간 이런 종목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바닥권에서 이런 KTNG 같은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완전히 KTNG도 정리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들, 일단 그 다음에 기술주들, 전자, IT, 반도체 이런 어떤 재고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실물 경기나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달 12월 달이 끝나면 이제 4분기가 마무리되고 2022년 결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2022년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1월 정도 되면 어떤 가시권에 이제 들어오겠죠. 1월쯤 되면 뭐 어떤 기업은 실적 전망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1월 달쯤 되면 이제 미국 증시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때 기업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나쁘다,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 뭐 그러면 이제 증시나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조정이 시작될 거고, 그 과정에서 5% 10% 급락 나오는 장대 음봉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2023년이 어떤 위태로워지는 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전망치가 나쁘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버틴다. 그러면 이제 좀 경기 시장을 어느 정도 전망치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국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은 좀 관망 정세가 될 것 같고요. 1월 달은 다시 또 초집중을 하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12월 1월 사이에서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의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당장은 어떤 매수의 관점보다는 어떤 관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뭐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제도 뭐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저는 50-50, 예,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기본을 알고 또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계속 습관화시키고 어떤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는 것을, 뭐 새로운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저 혼자 알고 뭔가 그것을 개발하고 신인 것처럼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영원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다시 그냥 가장 기본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으로, 지키면서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자문을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뭐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도 지금 이번에 읽는 책인데 한번 내용이 좀 괜찮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나를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습관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뭐라고 적혀있는 거죠? 다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요 내용을 지금 책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습니다. 기찻길.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도달한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었다.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그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정약용. 뭐 지금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저도 뭔가를 지금 새롭게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미 다 배웠는데, 이미 돌아보니 내가 도달하는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너무 제 내리 한 군데를 때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이미 공부는 다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 이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고, 자꾸 어기는 거고, 자꾸 게을러지는 거고, 현재 자신에 빠져 있는 거고 게을러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을 몰라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알고 있는 걸 무시하고 뭔가 더 획기적인 거, 더 뭔가 센세이션하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이 계속 기본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을 지키고 원래대로 하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결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제 삶도 마찬가지.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과오들을 몰라서 과오를 저질렀던 건 같지는 않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속 과오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돌아보면 오늘 또 잘못하고 있고 내일 또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예의랑 뭐 매너의 테두리 안에서 그 기준을 도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없다면 정말 개망나니가 되겠죠. 만신창이가 되겠죠.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했던 것들이 돌아보니 너무 큰 후회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야지 내년 5년 뒤에 저의 모습이 정상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점을 최대한 깨우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